안녕하십니까. 비기너 아카데미의 이동희입니다.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은 그린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피칭샷, 우리가 피치샷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 피칭샷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칩샷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개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클럽에서 이 그립 부분, 공을 약간만 띄워서 미니멈 에어 타임, 그 다음에 많이 굴러가는 맥시멈 그라운드 타임을 하는 이 기술이 바로 칩샷의 요령입니다. 자, 이와 반대로 많이 띄운 상태에서 약간만 굴러가게 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피칭샷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맥시멈 에어 타임, 그 다음에 미니멈 그라운드 타임. 이것이 바로 피칭샷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피칭샷을 할 수 있는 그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칭샷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스윙의 풀스윙을 갖다가 작게, 컴팩트하게 4분의 3 스윙, 2분의 1 스윙, 그런 식으로 작게 만든 스윙이 바로 이 피칭샷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칩샷 같이 공을 오른발에 두고 뭐 체중을 왼쪽으로 둬야 되고 뭐 그렇게 너무 심한 그런 이론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그런 스윙의 기술을 작은 스윙이라고 생각하시고 컴팩트한 스윙이라고 생각하시면 별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피칭샷은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한 그 아이언을 이용한 거라든지 그 우드를 이용한 풀스윙을 하셨을 때 랑 그 스윙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스탠스는 될 수 있으면 약간 좁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스탠스를 이렇게 열십자처럼 스퀘어 스탠스를 취하는 것보다는 왼발이 뒤로 빠져서 쓰는 약간의 오픈 스탠스를 취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의 위치는 왼발에 놓으셔도 되고 오른발에 놓으셔도 되지만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공을 많이 띄워야 될 상황에서는 공의 위치를 약간 가운데 쪽에 두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공을 정상적인 스윙 궤도로서 공을 탄도를 원하신다면 공의 위치를 약간 오른발 쪽에 가깝게 놓으시는 게 훨씬 더 다운 블로, 디센딩 블로로 공을 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자, 공의 위치는 보통 피칭샷을 하실 때는 가운데보다 공 하나 정도 오른쪽에 있는 그런 위치에서 공을 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고요. 체중은 오른쪽과 왼쪽에 아이언 7번 아이언 기준으로 했을 때 50, 50 놓으시는 것보다는 체중을 왼쪽으로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자, 그 상태에서 짧은 거리를 보낼 때는 채를 촉다운 하셔서 짧게 지시고요. 긴 거리를 보낼 때는 그립 끝부분을 잡으셔서 길게 잡으셔서 스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칩샷하고 피칭샷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체중을 왼쪽으로 놓는 이유는 하체를 전혀 쓰지 않겠다고 한 상태에서 체중을 왼쪽으로 놓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아직 퍼팅은 저랑 함께 배우지 않으셨지만 이 퍼팅 하실 때 대부분 프로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체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상태에서 오로지 상체의 움직임만으로 펫을 합니다. 왜냐하면 퍼팅에서의 그 원하는 거리란 거는 그렇게 많은 거리를 요구하지 않거든요. 반면에 우리가 우드를 가지고 드라이버를 갖고 티샷을 할 때는 최대한의 많은 체중 이동을 이용해서 공을 칩니다. 체중 이동이 좌우측으로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먼 거리를 보내기 위해서 체중 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칩샷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하고 있는 피칭샷에서 체중을 왼쪽에 실어 놓은 상태에서 친다는 얘기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많이 날아가는 그런 비거리보다는 정확도를 더 높인다는 차원에서 체중을 왼쪽에 실어 놓은 거니까요. 절대적으로 체중을 너무 우측에 실지 마시고 왼쪽에 실은 상태에서 백스윙 하시고 공을 치신 다음에 피니시 때도 모든 체중이 그냥 왼쪽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피니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소품으로 수건 하나를 또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이 수건을 이용하셔서 피칭샷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이 수건을요, 좌우측 어깨에다 이렇게 꽂으시고요. 스윙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아마추어 분들을 가르쳐봤고, 많은 아마추어 스윙들을 봐서 아는데요. 많은 분들이 피칭샷을 하실 때 백스윙 하시면서 오른쪽 팔꿈치가 몸에서 많이 벌어지는 현상, 공을 치고 나서
오른손이 강하게 내려다 보니까 왼쪽 팔이 뒤로 빠져서 왼쪽 어깨가 벌어지는 이런 컷 현상,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피칭샷에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양쪽 겨드랑이가 좁혀져 있는 게 좋은데요. 그냥 좁혀져 있다고 생각하면 대부분 많이 어깨에 이렇게 힘을 주게 됩니다. 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건을 양쪽 어깨에다 이렇게 끼우시고요. 수건이 떨어지지 않게끔, 백스윙 하셨을 때 오른쪽 팔에 있는 수건이 떨어지지 않게, 또는 공을 치시고 나서 피니시 했을 때 왼쪽 수건이 떨어지지 않게끔 양쪽 겨드랑이를 조여준 상태에서 스윙을 하시면 이상적인 스윙 궤도에서의 피칭샷의 그런 스윙 모션이 나올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유념해서 알아둬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피칭샷을 하셨을 때는 100야드 안쪽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리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20야드, 40야드, 60야드, 또는 그 이상의 거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비거리를 맞출 때 많은 아마추어 되시는 분들이 스윙의 크기로서 거리를 조절하시는 게 아니라 스윙의 공을 임팩트 했을 때 그 손에 오는 그 힘의 조절에 의해서 비거리를 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오랜 경륜에 쌓이셔서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게 잘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 시작하시는 비기너 골퍼 분들께서는 그렇게 힘으로써 타격을 하는 것보다는 손가락에 힘을 다 뺀 상태에서 오로지 스윙의 크기로서 거리 조절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수건을 양쪽 겨드랑이에 이렇게 끼시고요. 한 20야드가 남았을 경우는 스윙을 작게 해서 스윙의 크기로서 거리를 조절하시고요. 40야드가 남았을 때는, 자, 아까 20야드는 거의 클럽을 촉다운이라고 표현하죠. 짧게 잡은 상태에서 짧은 스윙을 하시면 되고요. 자, 40야드는 조금 더 그립 앞쪽을 잡으셔서 스윙을 좀 더 키우시면 되고요. 자, 스윙에 60야드면 그립을 조금 더 뒤로 잡으셔서 스윙을 좀 더 크게 하시면 됩니다. 80야드 때는 거의 그립 끝부분을 잡으시고 스윙을 좀 더 크게 하시면 되겠죠. 물론 수건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피칭샷 거리 조절을 하실 때 스윙의 크기로서 거리 조절을 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거를 뭐 20야드 때는 물론 스윙이 여기까지만 와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연습장에 가셔서 20야드, 40야드, 60야드, 80야드 그런 타겟을 정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이 정도 스윙하니까 이 정도까지 가더라는 거를 몸에다가 머슬 메모리, 근육에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공을 치셔야 되는데요. 자, 그 공을 치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픈 스탠스, 그 다음에 공의 위치 가운데서 약간 우측에 놓은 상태, 체중은 약간 왼쪽에 둔 상태에서 많은 하체의 체중 이동보다는 하체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상체의 움직임만 가지고 공을 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피칭샷을 하기 위한 하나의 요령인데요. 자, 여기 제가 또 하나 우산을 여기 하나 꽂아놨습니다. 제가 여기 꽂아놓은 이유는 많은 아마추어 되시는 분들이 이 피칭샷을 하셨을 때 백스윙을 바깥쪽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100야드 안쪽에서의 피치샷에서 이렇게 스윙을 바깥쪽으로 아웃사이드로 빼는 스윙은 굉장히 괜찮은 스윙입니다. 틀린 스윙은 아닙니다. 물론 그게 우리가 우드 스윙을 했을 때, 드라이버 샷을 할 때 스윙 자체가 클럽의 패스가 아웃사이드로 나간다는 건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100야드 안쪽에서의 피칭샷은 스윙 궤도 자체가 이렇게 아웃사이드로 나간다는 건 괜찮습니다.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우산을 놓은 것처럼요. 스윙 자체가 너무 인사이드로 들어와서 채가 이렇게 우산을 때리게 되면 스윙 자체가 인사이드로 들어오면 아웃사이드로 넘어온 루프식의 8팔자 스윙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도가 많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산을 옆에다 꽂아 두시고요. 스탠스를 잡으신 상태에서 스윙을 하셔서 우산에 닿지 않게끔 백스윙을 하셔서 다운스윙을 하시고 이런 스윙을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우산을 꽂아 놓으셔도 되고요. 뭐 의자를 갖다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클럽 백을 하나 갖다 놓으시고 스윙을 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요령으로 제가 한번 여기 이 공이 놓여져 있는데요. 이 공에서
핀까지로 한번 공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이 있는 상황에 핀과 제 공 가운데에 뭐 우리가 그라스 펑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움푹 들어간 그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런 장애물을 뭐 우리가 칩샷처럼 굴릴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럴 때는 이 장애물을 다 통과해서 하늘로 띄워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피칭샷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을 띄워서 그린에 떨어뜨린 다음에 작게 굴러가지 않게끔 그런 샷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요령으로 스탠스는 약간 좁게 쓰시고요. 스탠스는 홀컵의 좌측을 보시도록 쓰시는 게 좋습니다. 공의 위치는 약간 오른발 쪽에 두시고요. 너무 수그리지 웅크리지 마시고 자세를 높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핀까지의 거리는 한 25야드, 한 30야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작은 스윙으로 하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몇 개 한번 쳐보겠습니다. 백스윙은 너무 인사이드로 들어오지 않게끔 바로 두시거나 약간 아웃사이드로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어드레스 하셔서요. 오른손에 힘을 빼시고 부드럽게 손에 절대적으로 공을 치는 순간에 힘을 주지 마시고요. 스윙의 크기로서 거리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예, 오픈 스탠스를 취하시고요. 공의 위치는 오른발 쪽에 두시고 체중은 왼쪽에 두신 상태에서 스윙을 작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비거리가 한 30야드 내리기 때문에요. 작게 하시면 되긴 하는데 이때 양쪽 겨드랑이가 몸에 붙은 상태로 하체는 움직이지 마시고 상체 움직임만 갖고 공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치겠습니다. 상체 움직임만 갖고 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수건을 끼고 하는 샷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수건을 좌우측 겨드랑이에 끼시고요. 자, 요령은 같습니다. 오픈 스탠스에 공을 오른발 쪽에 두시고 하체 움직이지 마시고요. 상체 움직임만 갖고 부드럽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머리 움직이지 마시고요. 예, 제가 피칭샷 하는 거 잘 보셨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피칭샷은 스탠스를 좁게 하시고요. 오픈 스탠스를 취하신 상태에서 공의 위치는 약간 오른발 쪽에 두셔야지 디센딩 블로우로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스윙의 크기, 거리의 조절은 스윙의 크기로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을 치는 순간 임팩트가 됐을 때 어떤 손의 그 힘으로 인해서 거리 조절을 하시는 것보다는 짧은 스윙은 스윙을 작게, 긴 거리는 스윙을 좀 더 크게 하셔서 하시는 게 이 피칭샷 하실 때의 요령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서 연습장에 가서 연습 많이 하시면 앞으로 100야드 안쪽에서 피칭샷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줄 알고요. 이런 피칭샷을 잘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그 핸디캡 점수를 줄여나갈 수 있는데 아주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7번째 시간이 아닌 다음 8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아마추어 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그 벙커샷, 그 벙커샷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기너 아카데미의 이동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